그 전에 이제 PD수첩에서 보도를 할 때 지하 창고에 가면 뭐 옷장으로 된 그 복도를 따라서 그 끝에 네. 뭐 가면에 이게 핸들 달린 문이 있고 그 금고를 열면 지하 창고에 이 벽면을 사면, 그러니까 출입구 빼고 이렇게 가득 둘러가지고 책장식 선반에 있는데 돈이 차곡차곡 꽉꽉 채워져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시사직격에서 그 전우원 씨랑 전우원 씨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양쪽 보스턴백에 현금을 가득 담아서 심부름하는 네. 분들이 아버님 서재 앞으로 들고 오는 장면들을 여러 번 봤다. 네. 문 달린 책장 뒤에 수납장을 열었을 때 1,000만 원씩 묶인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걸 실제 목격했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또 한 거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 대여금고 열쇠가 가득 들어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얘기라고 좀 보고 와야 되는데 우리 김 기자가 잘 안 보고 와가지고 네. 그거 얘기는 이제 대여금고 얘기는 채권 얘기예요. 네. 돈 얘기부터 하고 가자고요. 네.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옛날 전두환 씨가 이렇게 집권하던 시절에는 10,000원짜리가 옛날 10,000원짜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권화폐인 거예요. 그 국권화폐만 갖다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권하고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신권하고 섞는 작업을 며느리들이 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며느리 셋이서 한 뭐 몇 번 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돈벌레들도 자기는 벌레가 무서운데 돈벌레들도 나오더라. 돈벌레 아세요? 돈벌레가 생길 만큼 돈이 없잖아요. 네. 네. 돈벌레가 나오더라. 이 얘기니까 돈벌레가 생길 만큼 돈이 그렇게 많았다. 네. 돈이 국권화폐가 오래되고 많아서 벌레까지 끓을 정도였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돈 세는 기계가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 셋이서 네. 그 돈을 국권과 신권을 섞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두환 서재에 돈 세는 기계가 있었잖아요. 돈다발 네. 세는 기계가. 우리 그 돈다발 세는 기계 이렇게 떠올리면 네. 은행에 가면 있잖아. 드르륵 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딱 세잖아요. 100장씩. 그렇죠. 네. 이 기계가 전두환 씨 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전두환 씨가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밑에 자기 예전 부하들이죠. 네. 예전에 장관을 지냈던 사람,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안기부에 있었던 사람들, 이게 그 사람들이 다 많이 충성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충성심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적 보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전우원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 여기에 있는 돈다발들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때 그 며느리들도 그 전우원 씨 예전 증언 중에 며느리들도 오면 시어머니가 뭐 돈을 막 이렇게 현금 다발을 줬다. 현금 다발을 주니까 며느리들이 자주 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우환 씨가 그때 저희랑 인터뷰할 때도 네. 이 어머니가 이 금고를 봤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우원 씨 어머니가 폭로를 이제 새로 한 거잖아요. 이건 전우원 씨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두 번째 부인인가 될 거예요. 네네. 92년 결혼해서 그래도 15년을 같이 살았다고 해요. 15년이니까 뭐 2007년까지 같이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세월도 적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적어도 볼 건 다 봤어요. 그렇죠. 네. 전두환 씨가 95년에 비자금 사건이 있었고 95년에 수감되고 막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자금 사건도 보고 돈을 어디다 숨겨놓는 것도 보고 이걸 다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의 그렇습니다.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얘기였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안기부 출신이래요. 안기부에서 오래 생활해서 네.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친정 아버지는 안기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두환이가 뭘 얘기를 하면 네. 이걸 부탁을 하면 거절하거나 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하나를 가져와서 맡겼는데 네. 거절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방만 받아갖고 보관했는데 자기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둘째인 그 전재용 씨가 와서 얘기하기를 가방을 열어보니 그 가방에 대여금고 열쇠만 잔뜩 들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 대여금고가
은행에 가면 그 대여금고 뭐 안 써봐서 모르잖아요. 모르죠. 영화에서 영화에서 많이 보면 봤습니다. 네. 네. 은행 금고, 대여금고 중에 가장 큰 대여금고들만의 열쇠였다. 근데 거기 그 대여금고를 여러분이 채권으로 가득했다. 뭐 채권은 또 이렇게 현금은 10,000원짜리잖아요. 네. 10,000원짜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뇌물수사할 때 네. 이 007 가방에 돈 전달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가방이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국권 10,000원짜리로? 아니 하여튼 10,000원짜리로.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너 안 넣어봤구만. 예, 안 나왔습니다. 1억이 들어가, 1억. 1억이 들어가요. 예. 그 재판 보면 잘 나오는데, 기사도 네.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 뇌물가방을 전달할 때 여기에 했다. 그래서 실제로 네. 돈가방을 그 재현을 해요. 아, 얼마가 들어간지. 네. 사과박스 5억, 네. 007 가방 1억. 취재를 제대로 안 했네. 사과박스에는 10,000원짜리가 5억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007 가방에 1억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007 가방에 1억 넣어가지고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10,000원짜리 이렇게 둘러가지고 벽면에 둘러가고 쌓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천문학적인 돈이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보다 돈이 훨씬 많으니까 이걸 다 못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으로 바꿔가지고 또 채권은 뭐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무기명 채권은. 네. 이렇게 바꿔서 은행 금고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네.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 얼마나 들어가 있을지. 혹시 그 카지노는 봤어요? 예, 봤습니다. 차무식. 예. 그 최민식 배우 나오는 차무식으로 나오죠. 네네. 거기 보면 그 금고 봤어요? 나중에 네. 정파리가 이 금고를 깨서 다 타러 가잖아요. 그렇죠. 예, 막 그 금괴들이 쌓여져 있는. 네. 금괴도 있고, 네. 필리핀 돈으로 바꿔가지고, 집배 바꿔가지고, 가득 쌓아놓잖아요. 그쵸, 그 네.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게 이 지하창고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벽면으로 둘러서 현금을 가득가득 채워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소식 있고, 근데 이제 이 폭로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런 폭로가. 전원 씨가 지난 이제 3월에 네. 예,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네. 예,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폭로를 할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학살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저희랑 인터뷰 할 때도 네. 그 연희동 자택 지하에 금고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폭로가 됐었습니다. 네. 우리 인터뷰 한 2번 했나요? 한 생방 번은 인터뷰도 했잖아요, 김 예, 기자가. 생방송 인터뷰를 이제 네. 전원 씨 방송할 때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또 이제 라이브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전우원 씨가 그래서 이순자 씨 반응이 궁금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순자 씨 그 반응을 갖다가 전우원 씨가 그때 한번 공개를 했었죠. 공개를 했죠, 방송에서. 네. 그때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 할머니 품으로 돌아와라. 할머니 보고 품으로 싶다. 돌아와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제발 할머니 품으로 돌아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뒤에 돌아오라 그랬는데, 네. 한국에 와가지고 전우원 씨가 이제 이것도 이제 방송하고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가서 4월 달에, 네. 이제 연희동으로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가서 문전박대를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전박대를 당하고, 결국은 이 전두원 일가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전재국이잖아요. 네. 전재국 씨. 그리고 아버지가 전재용 씨. 네. 그리고 이제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 하고 있는 전재만 씨가 셋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전효선 씨. 네. 전효선 씨는 지금은 싱글인가? 원래는 윤상현 의원하고 결혼을 했었다, 이혼을 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남매인데 그 집안에서 완전히 파문. 그쵸. 이 파문이 이제 그 집안에서 내쫓아버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파문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그 화면에 그 시사직격 보니까 찾아가가지고 주차장 문을 통해가지고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관리인이 나와서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안 봤죠, 안 돼. 저는 요거 말고 그 앞에 한번 방송했던 PD수첩 거를 봤습니다. PD수첩 거. 아까 건 이제 네. 우리가
지금 기사에다가 아까 돈다발 창고 있잖아요. 네. 그건 PD수첩에 나오는 그 그렇습니다. 그래픽이잖아요, 그게. 네. 네. 아니, 그 PD수첩 방송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같이 앞에, 찍은 거 아닌가? 달리 찍었나? 달리 찍었을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카메라 갈 때 그럼 한 2번을 간 거네. PD수첩하고도 한 번 가고, 그렇죠. 시야 직격하고도 가고요. 왜냐면 네. PD수첩 때는 이렇게 이제 관리난 이런 얘기하는 얘기는 없었고요. 네. 그 문 앞에서 할머니한테 이제 그 전화 통화를 걸려는 그게 있었고. 그거는 그때 이제 PD수첩하고 할 때고, 네네. 이번에 그 시사 직격은 이렇게 갔더니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안에서 네. 사람이 나와서 그 얼굴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못 들어오게 밀치면서 문을 이렇게 지금 닫고 있는 문을 우리가 기사에서 나오는 장면은 문을 닫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전우원 씨가 약간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가족인데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이 아저씨도 찍지 마 하고 이제 뒤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돌아서면서 전우원 씨 하니까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오래 근무를 했나 봐요. 네. 오래 이제 여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관리인으로 보여 아저씨.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라고 하면서 돌아서거든요. 씁쓸하게.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시사직격에서 지금 방송하는 게 뭐였냐면 또 이 전우원 씨가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쫓아다녀요. 그렇죠. 그게 네. 결국은 이제 전두환의 비자금 회사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추적을 하는 거죠. 네. 쫓아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전재국 씨의 어떤 자택까지 이르게 돼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전재국 씨의 앞을 집에 갔다 온 다음에 전재국 씨가 문자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왔어? 이제 여긴 방송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네. 너는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니니까 찾아오지 말아라. 네. 전화하지도 말고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이제 마약 한 걸 그때 좀 보여줬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전우원 네. 씨가 그 미국에서 폭로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전두환 씨 일가에서는 집에서는 마약쟁이로 몰아버리는 것 같아요. 약 하지 마라 얘기를 계속 이순자 씨도 하고 전재국도 한다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 5.18 가가지고 이렇게 사죄하고 이렇게 유가족들 만나서 한 얘기 보면 희생자 유가족 만나서 한 얘기 보면 전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그 앞에 이제 PD수첩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 전우원 씨가 이 할머니 그 연희동 자택에 갔다가 네. 운전박대 당하고 그 벤치에 앉아갖고 이제 쭈그려서 울어요. 근데 초등학생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재국 씨가 이런 문자도 보내고 그 시사직격 보면 또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재국 씨가 전도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하니까 그 전도사로 일하는 교회를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날은 마침 또 예배 날이지만 아버지가 안 보여.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 그렇죠. 방송사 이렇게 제작진들하고 같이 가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교회 측에서 전도사니까 전재용 씨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서 안 나왔겠죠, 그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화 안 받는 거죠. 근데 한국에 온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때 그 일이 있고 폭로한 일이 있고 나서 한 번도 전화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아까 그 전재국 씨도 더 이상 내 조카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네. 아버지 지금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럼 이순자 씨 반응 한번 볼까요? 아까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네. PD수첩에 이제 방송이 된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전원 씨가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할머니 미국에서 보러 오라고 하셔서 네. 할머니 뵈러 왔어요. 많이 바쁘시죠? 사랑해요 할머니 뭐 이렇게 네. 보냈더니 2023년 4월 20일에 이제 카톡 답장이 옵니다.
너의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너의 어머니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 듯하니 네. 한번 물어봐라. 네.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고 해롱되는 것도 모자라서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냐. 네.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말고 네.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깎아두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는 할미풍으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네요. 어? 제발 할미품으로 돌아와라. 이때랑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다릅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 초기에 이제 뭐랄까 폭로하고 그럴 때 초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저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뭐 이게 실수를 했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유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전우원 씨는 진정성을 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5.18 유가족들이 받아들이고 사죄도 받아들이고 한 이유가 진정성을 받아들인 거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하고는 전혀 상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집은 전두환 씨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사죄 한마디, 반성 한마디 안 하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이순자 씨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 기총사격, 네. 5.18 때 기총사격 넣고, 조교 신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계속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재판도 그래서, 방송을 보니까 저는 상속 포기한 줄 몰랐을 때는 아들들이 다 상속 포기를 했더라고요. 전재국 씨의 큰아들, 네. 아버지 장손만 놔두고. 네. 근데 장손은 소송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 나머지는 다 상속 포기. 왜? 추징금이라든가 이게, 걸려 있으니까. 추징금이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보통 그런 거는 네. 전두환 씨의 어떤 돈이 통장 29만 원밖에 없으니까 한정승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 추징금이 있잖아. 992억인가? 922억인가 있잖아요. 추징금이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네. 증언들이 전두환 내부 고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7년까지 15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네. 벌써 그러고 또 15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15년가량이 지났는데, 했지만 그 돈을 무기명 채권으로 있던 돈, 그렇게 지하 창고에 현금으로 쌓였던 돈, 이게, 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여전히 있겠죠. 지금도 풍족하게 쓰잖아요. 다 회사 갖고 있고, 이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되지 않았습니까? 주창하면서.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정의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 가능한, 돈은 아직 추징은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네, 근데 물론 전두환 씨가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과거의 비자금들이 아들들하고 어떤 은닉의 공범이거나, 그렇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